안녕하세요. 우리가족 요양원입니다. 직원 면담 예상 질문 2편입니다.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욕창 예방 방법이 무엇인가요? 보조도구를 사용한 체위 변경, 충분한 영양 공급, 기저귀 즉시 교체, 고위험군은 간호사가 매일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욕창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체위 변경 실시 및 기록 관리입니다. 욕창 예방 패드와 쿠션, 이런 보조 도구를 사용하여 피부 상태를 지속 관찰하고 특이사항이 생기면 간호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낙상 예방 활동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복도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고 워커,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제공합니다. 침대 난간은 올려두는데 보호자 동의를 항상 받아놓았습니다. 이동 시 안전 손잡이를 이용하게 합니다. 바닥 물기를 제거하고 공간 조명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낙상 위험 표지판을 부착해 놓았고 항상 어르신들께서 천천히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호출벨을 사용하도록 꼭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낙상 사고가 발생했을 시 골절이 확인되면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말씀드리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 이송하도록 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하나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도합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드리고 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퍼즐, 그림 그리기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그룹 활동, 놀이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지기능 저하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저희는 인지 자극 활동, 퍼즐, 그림 그리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감각 자극 활동, 음악 치료, 미술 치료,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 부르기, 단순 체조, 이야기 나누기 등의 집단 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지표인데 기능 회복 훈련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신기일이 있습니다. 신체 기능 훈련, 기본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입니다. 신체 기능 훈련은 근력 증강 운동입니다. 주로 운동이고 팔을 구부렸다 펴기, 밴드 운동하기, 손가락 운동, 연화 운동 등이 있습니다. 기본 동작 훈련에는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도 일어나기, 서기, 뒤집기, 앉기 이런 기본 동작 훈련을 하는 것이 기본 동작 훈련입니다. 다음으로는 일상생활 동작 훈련인데 일상생활은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행동들입니다. 식사, 배설, 목욕, 몸 단장 등이 있습니다. 기능 회복 훈련은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어르신별로 어떻게 제공되고 있나요? 저희는 각각의 어르신에 맞게 맞춤형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보행을 할 수 있는 어르신,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르신, 그리고 와상 어르신 이렇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기능회복 훈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마비가 있는 어르신은 반대팔을 이용한 식사 이런 개인적인 기능회복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이 가능한 어르신들은 체조를 하고 밴드 운동을 하고 배드민턴 라켓을 이용해 풍선을 주고받는 것을 이용하고 있고 휠체어 어르신도 휠체어를 이동시켜 드려서 배드민턴 라켓을 이용한 풍선 주고받기 그리고 밴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상 어르신은 침상에서 풍선을 주고받는 어르신도 있고 그것도 안 되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런 어르신들은 팔을 들었다 올려 내리기, 손가락을 굽혔다 펴기 이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의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나요? 가끔 난폭한 행동을 하시는 어르신이 있는데 다른 어르신의 생명, 신체 위협을 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안전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개별 관찰하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시 보호자 동의한 경우에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격리 같은 보호 조치이죠. 그리고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시설 내에 적절한 대체 공간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나온 지표죠. 구강 관리한 방법이 있나요? 저희는 칫솔 소독기를 사용하여 칫솔이 붙어있지 않게 각각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틀니는 식사 때마다 즉시 세척해드리며 일주일에 2회 수요일, 금요일 전용 세정제로 소독합니다. 개인 칫솔 및 양치컵을 사용하고 있고 틀니가 있는 어르신들은 개인적인 의치통을 사용합니다. 틀니 세척은 전용 세척솔로 사용하고 있고 거즈로 입 안을 닦아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간호사 선생님이 1대1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저귀 교체는 언제 하나요? 수시로 확인해드리면서 즉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요청 시 즉시 교체해드리고 화장실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면 화장실로 유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식사 제공, 기저귀 교체, 쓰레기 배출 전후로 꼭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손 씻기입니다.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더라도 일회용 장갑 착용 전에 꼭 손을 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장갑은 1회 사용 후 무조건 교체합니다. 식사나 간식, 양치 제공 전후에 항상 손을 씻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저귀 교체할 때, 그리고 소변통 비우기 이런 전후에도 항상 손 씻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 보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해 보세요. 삼킴장애, 연화곤란이죠. 삼킴장애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음식의 온도 및 질감을 조절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식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식 예방을 위해서 옆에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입니다. 종사자 윤리 지침을 교육 받으셨나요? 네, 급여 제공 지침 때 교육 받았습니다. 종사자 윤리 지침은 어르신 인권 존중, 차별학대 금지, 개인정보 보호, 노인학대 예방, 친절한 언행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교육 받았습니다.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교육을 받으셨나요? 네, 저희는 온라인 교육도 받고 오프라인 교육도 원장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입사 시에 노인 인권 보호 교육을 항상 받았고요. 온라인 교육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원장님께서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인수인계 시간에 사무국장님, 사회복지사님이 수시로 노인 인권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십니다. 노인 학대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가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때리기, 손잡고 놓아주지 않기, 몸을 누르기 등이 있고, 정서적 학대에는 욕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변을 너무 많이 보셔서 비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 정서적 학대에 포함되고, 어르신의 몸을 만진다든지 성희롱한다든지 이런 게 성적 학대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재산 갈취, 이것 좀 사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경제적 학대라고 배웠습니다. 방임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 방에 눕혀놓고 라운딩하지 않는 것도 방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기는 길가에 그리고 다른 곳에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라고 들었습니다. 노인의 권리 보호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존엄한 대우를 받을 권리, 사생활과 비밀 보장의 권리,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고 안락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여 케어 전 어르신께 친절한 언어로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대 발생 시 내부 보고 절차가 있나요? 원장님께 즉시 보고드리고 필요시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와 공단에 말씀드리고 관련 기관에 협력하기도 합니다. 노인 인권 신고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가요? 1577-1389입니다. 간혹가다 1588과 헷갈릴 수 있는데 77로 알고 있습니다. 1577-1389입니다. 1388로 갑니다. 신체 구속 사용 원칙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절박성, 일시성, 비대체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체 및 생명 보호 목적을 위해 의료 처치를 위한 경우가 절박성인데 꼭 절박 상황일 때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증상 완화 목적을 위해 하는 것이 일시성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는 대체 가능한 방법이 없는 경우, 그럴 때는 비대체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제대를 학대라고 보시나요? 억제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학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용해야 할 경우 간호사, 사회복지사, 사무국장님, 원장님과 필요한 것인지 상의하여 보호자의 동의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체 제재 기록 시 필요한 정보가 있나요? 수급자명, 제재 일시, 제재자명, 제재 방법 및 사유, 구속 시간, 보호자 통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개별 욕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야간 여가 시간은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취침 시간 이후 다른 어르신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취침 시간 이후에 잠이 오지 않아서 TV를 보고 싶은 경우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다른 어르신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거실로 나오셔서 준비한 태블릿을 이용해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수급자가 목욕을 다른 날로 변경하거나 시간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조치하나요? 목욕 명단이 작성되어 있지만 어르신의 컨디션에 따라서 날짜를 변경하는 게 당연히 가능합니다. 항상 유동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월 5회 제공되고 있으며 목욕은 월, 화, 수, 목, 금 주중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